유난히 추웠던 지난 12월 새벽. 특별한 수송이 시작됐습니다. 주인공은 젖소 101마리입니다. 전국 농가에서 엄격하게 선발된 녀석들입니다. 101마리 젖소들이 지금까지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비행기 타고 간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팔행 비행기를 탑니다. 수많은 이들의 정성과 온정을 싣고 떠나는 젖소들의 대이동. 사람도 비행기 타기 까다로운 요즘인데 이 많은 젖소가 어떻게 비행기를 탄다는 걸까요?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 건강전담 수의사까지 투입했습니다. 저희들끼리 우당탕거리다 다칠까봐 그러고. 항공사에서도 젖소 승객은 처음입니다. 습도, 온도, 그리고 소음까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안전장치까지 꼼꼼하게 확인. 월드투어 나선 한류스타 대접입니다. 잘 됐나요? 예. 네팔에 가서 이소의 새끼가 계속 나겠죠. 그도 그럴 것이 네팔에서는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네팔인들에게 희망이 될 101마리 젖소의 여정. 그 끝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경기도에 있는 한 목장. 새로 지어 비워둔 우사에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소들이 곧 도착할 예정이거든요. 소나무 원목으로 만들어 가장 푹신하다는 톱밥 깔집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는 관계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끔 푹신한 이부자리를 지금 깔아주고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들이 마실 물도 열선이 깔려 있어 먹기 좋은 온도를 맞춰준다네요. 물 온도가 지금 한 20도 되는 것 같아요. 17도, 18도 되는 것 같아요. 준비가 극진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최고급 호텔 수준이죠. 손님 맞을 채비가 끝나자 주인공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젖소입니다. 농장에서 흔히 보던 그 젖소 맞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죠. 그런데요, 이 녀석들 보통 녀석들이 아닙니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과. 전국에서 혈통 좋기로 손꼽히는 아이들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젖소는 무려 101마리. 모두 1년이 채 안 된 송아지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병 관리입니다. 이미 검역에 필요한 백신은 다 맞았지만 이동하면서 생겼을지 모를 질병에도 대처를 해야 합니다. 50년 경력의 수의사가 꼼꼼하게 살핍니다. 이때 한 우사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 저 친구. 얘구나. 얘야. 젖소들은 호흡기 질환에 약합니다. 걔는 많이 들었어요? 감기는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격리부터 하고요. 함께 있던 젖소들까지 모두 치료를 합니다. 네팔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왔으니까 다 다른 바이러스를 갖고 이제 온 거예요. 세균은 되게 일정하고, 근데 바이러스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이너스는 표현력이 잘 되니까. 그걸 다 여기 와서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헌악 감염이 될까 봐. 남다른 사연을 가진 이재복 씨도 함께했습니다. 40년 전 원조를 받아 젖소 목장을 시작했던 그는 그때의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만큼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네팔로 좀 보내줘야 한다나. 아세아 제일 좀 어려운 국가가 빈곤 국가가 네팔이 아닙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국 수송선이 들어왔습니다. 폐허가 된 한국의 가축을 원조하는 이른바 노아의 방주 작전이었습니다. These cows are going to Korea. A seagoing cowboy accompanies the shipment in order to make certain that the valuable gifts are carefully protected, fed, watered, and that their stalls are kept clean. 7주간의 긴 항해 끝에 부산항에 도착한 목동들. 한국 사람들은 이들을 반겼습니다. 염소나 양 같은 가축 때문이었죠. 그중엔 젖소도 있었습니다. 몸값 귀한 씨수소도 들어왔죠. 70년 전 우리 낙농업은 이렇게 미국의 원조를 받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동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 이곳 자료실엔 당시 한국에 가축을 보낸 귀중한 자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What more we can uncover. We found one box that details loads of shipments of livestock to Korea from the 1950s onward. So we've been looking through here. 한국의 원조를 시작한 것은 1952년 산란용 종란을 보내면서였습니다. 그리고 배로도 가축을 보냈죠. Is a pleasant trip for the cowboy and the cows, in spite of the labor required in keeping the stalls ship-shape. 한 목동이 쓴 일기에 당시 기록이 생생합니다. 어떤 먹이를 주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말이죠. 1952년부터 그 가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3,200마리 이제 가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 안에 젖소가 한 1,000마리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젖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이 이제 발전의 그 밑거름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의 기아와 영양 실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많은 미국산 젖소들이 지난 몇 해 동안에 각 구호단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농민들은 이미 젖소를 기르는 것이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소득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3만 5천 원씩 들여 젖소는 배고픈 고아를 살렸고 터전을 잃은 농민을 일으켜 세우는 기반이 되었던 거죠. 그것은 많은 돈이지만 농부들은 아이고 뭐 하늘같이요. 이거 저 한 마리도 말이지 굉장한데 그러면 한 2년 먹이면 이 또 내 색에 놓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거다 상환을 해요. 그러면 나로서는 이제 그 이물 다 해서 지금부터는 내 거라. 가축 보내기 프로젝트는 젖소를 나눠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농업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이들은 젖소를 받은 농민에게 사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낙농 기술을 익힌 농민은 주변 농가에 배운 것을 다시 가르쳐 주었고요. 그 젖소는 이제 그 먹이는 경험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상환을 합니다. 또 그걸 또 딴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뭐 경상도나 충청도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젖소가 널리 이제 이렇게 미익이 되고 퍼지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The
Schoengert points out the 여기엔 패싱 온 더 기프트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젖소를 지원받아 키워 새끼를 낳으면 첫 암컷 새끼를 다른 농가에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젖소는 전국으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네팔의 작은 산간마을. 해발 600m, 비탈진 산 좁은 밭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농사가 남자들 일이라면 가축을 키우는 건 여자들의 목. 아이들도 일을 도와야 합니다. दाना खुवाउँछ नि त बस्तुलाई अनि यो त्यस्तै हुन्छ यो रसिलो हुन्छ यो यसको यो भित्र हामी तरुल खान्छौँ मसिनो जरा चाहिँ अनि यो लाएर चाहिँ भुइँसीलाई गाईले दिने 낯질이 능숙한 이 소녀. 11살 스리자나 팅입니다. 매일 하는 일인데 요즘 따라 풀 베는 일이 즐겁기만 합니다. 왜냐고요? 며칠만 기다리면 귀한 친구가 오거든요. 스리자나 가족은 한국에서 젖소 2마리를 받기로 했습니다. 소를 배불리 먹인 뒤에야 점심 준비를 하는 스리자나. 집안일은 알아서 척척 돕습니다. 스리자나가 살고 있는 집은 사실 이모 집입니다. 집이 워낙 가난한 데다 엄마가 장애인이라서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그나마 이곳에 와서 학교도 다니게 되었죠. दिदीको छोरी त्यसको यो नानीको आमा नै सुस्तो लाठी छ क्या अब केही छैन अब केही यस्तो अब जग्गा चाहिँ पनि थोरै छन् अनि 3-4 छोराछोरी छ अनि त्यसले अलिअलि यसो पढाइदियो भने आफ्नो धर्म होइन अब उनी पढाउन सक्दैन अनि मैले ल्याएर यहाँ पालेँ यसो एकछिन काम हुन्छ. 스리자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젖소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म टिचर टिचर बने पनि पढाउनु पर्छ. 다음 날 아직 캄캄한 이른 새벽. 스리자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달려간 곳은 우사. 물소 4마리, 염소 8마리 먹이부터 챙겨야 하거든요. 다음은 물소 젖짜기 작업. 유일한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यतिखेरै दिन्छ बिहान अनि बेलुका 4 बजे दिन्छ. 젖을 짤 수 있는 물소는 단 2마리. 양마저 넉넉하지 못합니다. त्यही दिनको 5 हुन्छ हजुर. 소죽을 끓이는 것은 이모부의 목. 예전엔 우리도 소죽을 끓였죠. योभन्दा धेरै हाल्न सकिँदैन. अब दाना चाहिँ युज गरेको छैन मैले अहिले नि. 오늘따라 소죽 양이 넉넉합니다. 기분이 좋아진 스리자나. 소가 배불리 먹으면 우유도 많이 나올 테죠. 스리자나 가족에게 물소는 가축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유를 다 짜면 바로 마을 집유소로 향하는데요. 새벽 산길을 30분이나 걸어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이곳은 최근 마을 주민들의 요구로 새로 지은 집유소입니다. 집에서 짠 우유를 저울에 재고 양을 따져 돈을 받습니다. 스리자나가 짠 우유 양은 얼마나 될까요? 기대보다 많지 않습니다. आज 2 लिटर हालेको आज 155 네팔의 소는 우유 생산량은 적은 편입니다. 네팔 정부가 한국에 젖소를 요청한 이유죠. 한국 젖소로 낙농마을 모델을 만들어 전 지역으로 퍼뜨릴 계획입니다. 한국 젖소의 우유 생산량과 비교해보면 한국이 네팔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높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한 환경에 비하면 꽤 좋은 성적입니다. 여기엔 젖소 농가의 노력과 우리만의 기술력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혈통관리입니다. 소위 족보가 있는 거죠. 이게 1호네. 아 1호가 있네요. 이게 1호.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서 500번 정도까지 태어났으니까. 지금 BTS나 스페셜, 뭐 크라운, 그다음에 이번에 또 킹덤인가 그 이렇게 해서 4마리가 종모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씨수소를 관리하는 젖소 개량 사업소. 씨수소는 우리 환경에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아빠 젖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글로벌 스타도 있습니다. 바로 씨수소 BTS입니다. K-팝 인기 못지않게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날렸다는데 비주얼부터가 남다르죠. 몸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형 시수소를 만드는데 현장 검증까지 생각을 하면은 보통 한 7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외모만 출중한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승부하는 실력파라는데요. 국제적으로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국제 유전 평가 기구인 인터블에 가입해서 그 나라의 시수소에 대한 평가 정보를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등록된 유전 평가를 해서 16만 두의 정도의 시수소가 있는데 그중에 100위 안에 유단백 분야에서 100위 안에 드는 0.001% 안에 드는 성적을 나타내는 우수한 시수소입니다. 한 마리 씨수소가 탄생하기까지는 대략 4년이 넘게 걸립니다. 전국 농가에 퍼진 딸소 능력을 살펴야 하거든요. BTS의 딸소 성적을 보면 우유 생산량이 최고 53.8리터로 국내 최고 수준. 씨수소의 정액은 중요한 유전 자원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인기가 높아 수출도 활발합니다. 요거 하나 갖고 젖소 정액 4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출한 정액은 마이너스 196도 액체 질소통에 보관을 하는데요. 전국 4천여 농가에 보급되는 거죠. 이러한 유전체 개발은 낙농업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마침내 출발 당일.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만 젖소들이 잘 따라줄지가 걱정입니다. 외부 반응에 민감한 젖소들은 벌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격적으로 젖소를 몰아 수송차에 태웁니다. 1차로 네팔로 가는 선발대는 42마리. 안전을 고려해 4번으로 나누어 운송합니다. 이렇게 젖소들의 검역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젖소들의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드디어 항공기 탑승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7마리씩 케이지 안에 넣는 게 1차 관문. 건초 깔집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난히 추운 날씨가 걱정입니다. 걱정이 되네요. 아이들이 날씨도 춥고. 동행하는 김영찬 수의사가 케이지 안 젖소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해요. 이렇게 해서 있어요. 다칠까봐. 저희들끼리 부당탄 거리에 다칠까봐 그래도 마침내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여객기 화물칸에 마련된 젖소들의 탑승 공간입니다. 비행 중 이상 기류를 대비한 단단한 고정 작업까지 마치면 첫 젖소 승객들이 탑승을 완료합니다. 심하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돼요. 멀리 경북 안동에서 이재복 씨가 왔습니다. 네팔로 가가지고 말이야 좋은 새끼 번식해가지고 네팔 나라에도 그런 널리 보급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가 낙농 선진국으로 도약해 불과 70년 만에 거둔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덟 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네팔에 도착. 젖소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별탈 없이 비행을 마쳤을까요? 젖소 상태가 궁금한 김영찬 수의사. 황급히 젖소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아주 좋아요. 네, 괜찮습니다. 건강해요? 네, 건강한데. 걱정을 좀 했는데.
털도 뽀송하고 눈빛도 초롱. 젖소들의 첫 비행은 성공적입니다. 네팔 정부에서도 우리의 지원을 크게 반겼습니다. First of all,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Government of Nepal, I would like to extend a warm welcome to all the members of Korean Delegation. 하지만 젖소들의 여정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150km) 떨어진 신둘리 지구의 한 마을로 향하는데요. 젖소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1차선으로 된 구불구불한 고갯길에선 시속 30km를 유지해야 합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스리자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네팔에선 환영의 의미로 꽃목걸이를 만들어주는 풍습이 있는데요. 정성을 다해 만든 목걸이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यो माला अहिले गाईको लागि लाउनलाई बनाएको। 마을 주민들도 젖소 곱비로 쓸 밧줄을 새로 꼬아 만들었습니다. 이 गाई बानेपछि यसरी हाल्ने 이 गाई बानेपछि 요 भित्र यो भित्र 이 गाई बानेपछि यसरी हाल्नुपर्छ। 수도 카투만두에서 10시간을 달려 트럭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한국 젖소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젖소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깁니다. 주민들이 손에 손을 잡아 만든 이동 통로를 따라 나오는 젖소들. 긴 여행길 지쳤을 법도 한데요. 주민들에게 첫인사 한번 시원하게 합니다. 8시간 비행기에 10시간 넘는 화물차 이동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한국 젖소를 받게 될 집은 모두 50여 가구. 주민들이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사이 젖소를 데려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스리자나 가족도 젖소를 받으러 왔습니다. गाई बाँड्न मिल्छ सकिन्छ 자신만만한 스리자나 이모부. 스리자나에게 보내온 젖소를 발견하고 곱비를 걸어보려 시도하는데 실패. 다른 주민들도 힘을 모아 돕는데요. 걱정이 태산인 스리자나. 유난히 덩치가 커서일까요? 젖소 뒤만 쫓다가 하루 다 가겠습니다. सात नम्बर अरूको भन्दा अलि डह्रो छ मसुर छ गाई गाई अलि हेल्दी स्ट्रङ छ.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영찬 수의사가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젖소는 겁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막아서면 도망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쪽 다리에 줄을 걸어놓는 거죠. 이렇게 유쾌한 소동은 일단락 지어지고
노심초사했던 스리자나도 이제야 마음을 놓습니다. यो गाईलाई ड्रिम राम्रो लाग्छ राम्रो स्याहार सुसार गरेर अनि आफूले जस्तै माया गरेर हुर्काउँछ आफूले आफ्नो बच्चाहरूलाई जस्तै गरी माया गरेर यसलाई हुर्काउँछ 젖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 오늘따라 하루가 유난히 깁니다. 다음 날, 스리자나의 하굣길 발걸음이 유난히 설렙니다. 하루 종일 이 녀석을 생각했거든요. 누구겠어요? 젖소 드림이죠. 드림이는 우려했던 것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먹이도 잘 먹고요. 그런데 스리자나에겐 아직 낯을 가립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얻고 싶은데 싱싱한 풀도 한아름 들고 왔지만 소용없습니다. 언제쯤 친해질 수 있을까요? यसलाई म माया गरिदिन्छु यसले मलाई माया गरिदिन्छ 친구가 되려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소를 보낸 목장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소 괜찮은가요? 잘 도착했나요? राम्रो आएको छ यहाँ गाई मैले तपाईले पठाएको गाईको नाम मैले ड्रिम राखेको हो ड्रिम चाहिँ मैले किन राखेको भने त्यसले दुध दिन्छ र त्यसले दुध दिएर अगाडि बढाउँछ हामीलाई त्यसैले मैले गाईलाई ड्रिम नाम राखेको हो 이름 좋네요. 아프지 말고 잘 커서 새끼도 많이 낳고 오래오래 살다가 드림이라고 이름 지어진 친구한테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해. 건강해라. 드림이 잘 키워요. धन्यवाद 스리자나가 꿈을 키웁니다. 마을 주민들도 저마다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젖소와 함께 말입니다. 능력은 뛰어난 소들이 왔거든요. 평균 연평균 10,000kg 정도 되는 소들이 왔는데 10,000kg 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저대로 보면은 5,000에서 7,000 사이는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도움받았던 그 시절 그러했듯이 마을에는 벌써 봄 기운이 감돕니다. 젖소만 101마리만 보내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안 되겠죠. 사실은 지금이 시작입니다. 네팔과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율을 통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나눔의 가치를 싣고 온 101마리 젖소. 네팔에선 작은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